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시작된 갈등의 핵심은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이런 원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이제 법제사법 분류와 관련해서 결단하고 입법에 나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잡고 있던 법사위라는 길목에 있는 한 국회는 계속 반복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예고했는데요. 그간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앞장서온 만큼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배진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진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영남 씨는 이 사건으로 5년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는데요. 당사자죠. 2부에서 조영남 씨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동훈 부장이 현직 수사에서 계속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적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이 의혹의 당사자죠.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도 밝혔는데요. 3부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정 금액 초과 주식에 대한 과세 이야기 뉴스포터 신혜리 에디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4부 뉴스 분리수거 시간에는 국민대 조수진 교수와 함께 남북 관련 보도, 전쟁 저널리즘 관련 언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회 상황과 더해 정치권으로 번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진규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국회 상황부터 여쭤보죠. 미래통합당 조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거대 양당들의 대결 정치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사실은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더 많이 답답해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의당 또한 이 상황을 사실 이제 조정할 권한도 없고 그저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고 3차 추경에 우리 노동자, 자영업자들 그리고 등록금 반환 지원 등 예산을 포함시키고 논의에 착수해야 되는데 예. 현 상황을 보면 이거 국회를 열어도 또 싸움만 반복할 가능성이 커져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국회를 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그 협상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한과 책임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18개를 다 맡고 무한 책임으로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야당에게 일부 포지션을 주고 협력 정치로 나갈 것인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야당에 포지션 준다는 것은 근데 야당은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맡겠다고 하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주든지 아니면 18개를 다 가져가든지 이건 이제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법사위의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이거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한 건데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사실 이제 개원을 앞두고도 사실은 이제 분란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법제사법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안을 지금 다 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법사위 분리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데요. 예. 통합당은 법제와 사법을 각각 상임위로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결국은 법제와 사법위원장을 양당이 짬짬이해서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법사위 개혁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예.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법사위 분리 법안의 핵심은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꾸 심사를 명분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상원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권한을 악용해서 매번 민생과 개혁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 같은 이런 폐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항상 국회 원구성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손을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의 법안 심사의 법제 기능을 국회의장의 직속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사무처의 전문위원으로 대체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아예 사법위원회로만 하자는 안입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미래통합당의 주장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예. 다만 이제 뭐 법제 지원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무처의 전문위원으로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는 약간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의당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통합당이 그런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발목 잡기 한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 아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밝히면 통합당도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들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추경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런 안에 대해서 만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정의당이 참석합니까? 그동안 정의당은 이제 국회 정상 개원과 그다음에 추경 안보 문제를 고려해서 뭐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본회의에 참석은 저희들은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리고 내일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 예결위원회를 사실 이제 하려면 상임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상임위가 6개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예결위원장을 뽑는다고 해도 추경 심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내일 예결위원장 한 명을 뽑는 원포인트 프로세스는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국회법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경을 뭐 통과하려고 한다면 아까 원내대표 말씀처럼 18개를 다 가져가고 나서 뭐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도 질문 드려보면 이게 지금 글쎄요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우리 사회에 갑자기 이 뭐 공정 뭐 정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사회 갈등으로 나왔는데 또 처음에 이게 문제가 지적됐던 그 SNS상 댓글들이 가짜 뉴스다 뭐 이런 말이 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낳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이제 2017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3년이 지나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 자체로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희 정의당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논란 가운데 2017년 5월 12일 이후 신규 채용자들의 경우에 이제 고용 보장과 그다음 동일 직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공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정상시 지속 업무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거라고 하는 원칙을 사실 깨고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3년 전에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사측이 경비업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우기면서 이제 이처럼 시간이 질질 끌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좀 부추기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로또 정규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나 된다, 알바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뭐 서울대 나와야 필요 없다, 뭐 이런 글들이 돌면서 젊은 네네. 이들이 박탈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됐거든요.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셨다면서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의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이지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일반직 신규 채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과는 관련이 분명히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워낙 취업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사실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부문부터 일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조금 더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청년들의 근심이 좀 덜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정의당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알바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가짜 뉴스들이 돌아서 더 많은 분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이제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 5천만 원 연봉의 근거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들은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의 경우에 일반직과 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한 이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서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일반직 초임이 4,589만 원이지만 보안검색 요원의 경우에는 임금이 평균 3,85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안 검색 요원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합격 이후에도 2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또 국토교통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보안검색원들의 다수는 대학의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등의 출신들이어서 또 이분들은 또 10년 이상의 보안검색 경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그냥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같은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뭐 다 알바로 돌아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이게 가짜 뉴스가 돌면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고 정치권에서 이걸 또 좀 부풀리는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네네. 을대을의 갈등을 우리 언론과 네. 정치권이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말 비정규직들의 차별을 더욱더 부추기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들 그리고 청년들의 눈물을 정말 외면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